자,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매일 우리 피부에 닿는 옷입니다. 오늘은 뭐 디자인이나 최신 유행 핏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익숙한 직물들이 현미경 아래 그야말로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그 근본적인 과학을 한번 쫙 파헤쳐 볼 겁니다. 옷장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과학의 세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천연 섬유의 두 왕국. 두 번째, 흡수성의 제왕인 면. 세 번째로, 여름 필수품이죠? 점화와 아마. 네 번째로, 비늘을 가진 단열재, 양모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크와 고급 동물성 털 섬유까지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천연 섬유의 두 왕국, 그리고 부제는 셀룰로스 대 단백질이네요. 우리 옷잔을 꽉 채우고 있는 이 섬유들을 딱 두 갈래로 나누면 식물에서 온 녀석들, 그리고 동물에서 온 녀석들로 나눌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일 하는 세탁, 빨래 생각해 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왜 매일 쓰는 면수건은 그렇게 쉽게 구김이 가고 뻣뻣해지는데 겨울에 입는 양모 스웨터는 신축성 있게 쭉쭉 늘어날까요? 뭐 다들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건 결국 이 섬유들의 아주 미세한 과학적 특성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미스터리를 풀려면 이 두 분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는 셀룰로스를 뼈대로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물에서 얻은 섬유는 단백질이 베이스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근본적인 성분 차이가 우리 옷의 성질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왕국 중에서 식물성, 즉 셀룰로스 왕국의 대표 주자부터 만나보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면. 흡수성의 제왕이고요. 부제는 꼬인 리본의 내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옷장 열면 무조건 하나씩은 꼭 있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친숙한 그 셀룰로스 섬유, 바로 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이라고 다 똑같은 면이 절대 아닙니다. 면화에도 나름의 철저한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압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최상위 티어, 바로 CIL렌즈 면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이집트 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스탠다드, 표준 품종의 바로 미국 면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나 가격에 따라 이렇게 급이 나뉜다는 거죠. 수확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 이게 또 꽤 흥미롭습니다. 씨앗에서 기다란 섬유를 싹 분리해내는데 이걸 린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이 되는 거고요. 그럼 씨앗에 찰딱 붙어있는 그 짧은 솜털 같은 섬유들은 버리느냐? 절대 아니죠. 이걸 면 린터라고 부르는데 진짜 놀랍게도 이 짧은 녀석들을 모아서 나중에 인조 섬유를 만드는 아주 귀중한 원료로 재탄생시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자, 이 면을 현미경으로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어떨까요? 일단 겉표면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비늘 같은 스케일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보면 마치 꽈배기처럼 비틀린 리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면입니다. 납작하면서도 한가운데에 중공이라는 빈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아까 수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빈 공간이 물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면수건이나 행주가 그렇게 흡습성이 뛰어난 겁니다. 게다가 알칼리의 끄덕 없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알칼리성 세탁세제를 팍팍 쏘도 아주 안전하고요. 오히려 물에 젖으면 끊어지는 강도가 살짝 더 강해집니다. 와, 정말 일상생활에 쓰기엔 이만한 실용섬유가 없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면의 치명적인 약점, 낮은 탄성입니다. 면은 한번 꼭 눌리거나 접히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 즉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학적인 처리 없이는 옷이 그렇게 쭈글쭈글 구김이 잘 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현대 섬유공학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제가공이라는 일종의 마법을 부려서 이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냈죠. 그 덕분에 요즘 면 소재 옷들은 구김도 잘 안 가고 아주 훌륭한 겉옷 소재로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세 번째 섹션, 점화와 아마, 여름 필수품으로 넘어가 보죠. 부제는 시원한 촉감의 비밀입니다. 푹푹 찌고 끈적이는 여름철에 우리를 살려주는 그 아주 빳빳하고 시원한 셀룰로스 섬유, 마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린넨, 그러니까 아마 섬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살짝 전문 용어 하나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침지라는 건데요. 아마 줄기에서 우리가 쓸 섬유만 쏙 빼내려면 그 줄기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팩틴지를 어떻게든 없애야 하거든요. 이때 미생물들이 발효하는 힘을 이용해서 팩틴을 싹 분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생물학적 과정이 바로 침지예요. 자연의 힘을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우아한 섬유를 얻어내는 거 참 똑똑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못이라고 부르는 게 덤하고 린넨이라고 부르는 게 아마인데요. 얘네들은 구조를 들여다보면 셀룰로스 섬유들 중에서도 분자 배열이 진짜 최고로 빽빽하고 가지런합니다. 특히 아마는 단면이 다각형 모양이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이 빡빡하고 단단한 구조 때문에 탄성은 바닥을 칩니다. 구김이 엄청 잘 가고 뻣뻣해서 1도 안 늘어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독특한 구조 덕분에 빛을 우아하게 반사해서 예쁜 광택이 돌고 물기를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데다가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엄청나게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뭐 구김 가는 것쯤은 이 여름철의 낭만이자 멋으로 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식물성 섬유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짧게 짚어보자면요. 쌀포대 같은 거칠고 튼튼한 마대 만들 때 쓰는 황마가 있고요. 코코넛 겉껍질에서 쥐어 짜듯 뽑아내는 억센 야자 섬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건 K폭이에요. 이 섬유는 면하고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꼬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솜털처럼 가벼운 데다가 물에 둥둥 뜨는 엄청난 부력을 자랑합니다. 아, 그래서 옛날 구명조끼나 튜브, 침구 충전재로 그렇게 완벽하게 쓰였던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식물계를 떠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동물성 섬유의 세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양모. 비늘을 가진 단열재입니다. 부제는 수축의 과학이죠. 조금 더 푹신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양한테서 막 깎아낸 털,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나 풀떼기 같은 온갖 식물성 불순물들이 잔뜩 엉켜 있거든요. 아무리 시선에도 남는 찌꺼기들이 있어서 이걸 없애기 위해 탄화라는 꽤 강렬한 화학 처리를 거칩니다. 강한 산을 들이부어서 양모에 박힌 식물성 찌꺼기들만 까맣게 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는 그 순수하고 부드러운 단백질 섬유만 남게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양모가 가진 미세 구조적 초능력입니다. 양모 분자들은 서로 아주 끈끈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분자 간 가교라는 특별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마치 미세한 용수철 같은 역할을 해서 양모를 쭉 눌려도 다시 원래대로 탁 튕겨 돌아오는 엄청난 탄성과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 산성염류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색깔도 기가 막히게 잘 뽑아내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특징, 바로 표면이 거칠거칠한 스케일, 그러니까 비늘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겨울옷 관리의 명운을 가를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모는 알칼리 같은 화학약품에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약합니다. 농도 5%. 딱 5%짜리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넣잖아. 그 비싸고 소중한 양모 스웨터가 흔적도 없이 그냥 싹 다 녹아버립니다. 진짜 형체도 안 남아요. 우리가 옷 안쪽에 있는 케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조건 중성세제를 써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아까 양모 표면에 비늘이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거친 비늘들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막 비벼지고 마찰이 생기면 서로 꽉 엉켜버려서 절대 다시는 안 풀립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비늘들의 엉킴 현상이 세탁기에서 스웨터가 아동복 사이즈로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그 끔찍한 대참사를 일으키는 원흉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축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밌는 건 섬유공학자들은 이 성질을 아예 역으로 이용해서 촘촘하고 따뜻한 펠트 원단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으악! 그럼 양모 어떻게 입냐고요? 에이,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세탁기 속 쪼그라든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현대 기술은 클로리네이션이라는 아주 든든한 화학적 방패를 씌워줍니다. 양모의 그 거친 비늘 표면을 특수하게 가공해서 자기들끼리 부딪혀도 안 엉치게 싹 커팅을 해버리는 거죠.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덜 조마조마하면서 양모 스웨터를 세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화려하고 럭셔리한 세계로 우아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망의 5번째 섹션, 실크와 고급 동물성 섬유입니다. 부제는 자연이 만든 필라멘트네요. 이 실크의 해부학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진짜 신비롭습니다. 중심에는 피브로인이라는 두 가닥의 섬유가 딱 버티고 있고요. 그 겉을 세리신이라는 고무질 단백질이 싹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실크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천연 섬유를 통틀어서 끊기지 않고 쭉 길게 뽑혀 나오는 유일한 필라멘트 섬유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단면을 뚝 잘라보면 삼각형 모양인데 이게 마치 프리즘처럼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켜서 실크 특유의 그 영롱한 광택을 뿜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 물에 젖으면 뚝뚝 끊어질 만큼 강도가 약해지고 햇빛, 즉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해서 오래 널어두면 삭아버립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럼 그 조그만 누에고치에서 어떻게 그렇게 찰랑거리는 실크가 나오냐? 딱 2가지 핵심 스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굴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첫 번째 스텝, 조사. 고치에서 그 길디긴 생사를 빙글빙글 직접 뽑아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아까 말한 겉껍질, 세리신 고무질이 붙어 있어서 꽤 뻣뻣해요. 그래서 2번째 스텝 정련 과정이 들어갑니다. 비누랑 약한 알칼리성 용액을 푼 뜨거운 물에 푹 넣고 끓여서 이 겉껍질인 세리신을 사르르 녹여버리는 거죠. 이 껍질이 딱 벗겨지는 순간 그제야 안쪽에 꽁꽁 숨어있던 피부로 인해 그 우아하고 미친 광택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양모나 실크 말고도 럭셔리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염소털 소재들이 있습니다. 2가지만 딱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캐시미어. 말할 필요가 없죠? 최고급 품질의 실크 뺨치는 광택, 엄청난 보온성으로 럭셔리 겨울 코트나 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반면에 앙고라 사냥에서 얻는 모헤어는요, 양모랑 다르게 섬유의 꼬임이나 표면에 비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깜짝 놀랄 만큼 매끄럽고 시원한 촉감이 납니다. 아까울 수도 있지만 최고급 여름용 정장이나 아주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의자 커버로 완전 제격인 소재죠. 자, 오늘 우리는 면의 납작한 튜브 구조부터 양모의 그 까탈스러운 비늘, 그리고 실크의 삼각형 프리즘까지 섬유들의 아주 은밀한 미시 세계를 쭉 탐험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다음에 세탁기 앞에서 옷에 붙은 케어 라벨을 확인하실 때 그냥 단순한 세탁 기호로만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이 얇은 실오라기들 속에 숨겨진 이렇게나 정교하고 놀라운 과학적인 움직임들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여는 옷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이 해설을 통해 한층 더 새롭고 재미서졌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설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